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열렸는데 또 내일 하루 또 쉬게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은 대단히 좋죠. 그럼에도 중국 시장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이 아직은 우리 시장에 그대로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22%, 256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23%, 76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지 않았다. 지금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오른 종목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분위기가 오늘은 좋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대금,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대금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수가 9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일 동안은 계속해서 한 10조 정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그런대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좀 활기가 붙었었는데요. 오늘은 9조 3천억이니까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조 4천억이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한 6조 단위까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는데 특히나 오늘 거래 대금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 코스닥이라는 게 개인들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또 내일 쉬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마 연휴들을 많이들 갖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 대금이 5조 4천억인데 활기가 많이 떨어졌다. 거래가 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 모양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가 아마 이 추세선 상단을 이렇게 그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 추세선에 이렇게 부딪히다가 이게 저항선이죠. 위에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요. 최근에 이 저항선을 뚫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 저항선 추세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모양이 좋지 않는데요. 또 하나 시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도 이어지죠. 그러죠. 그러니까 저점이 점차 조금 높아지면서 요 추세 하단, 지지선 이렇게 하단에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요. 이게 지지가 된다고 그러면 얼추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상단을 잇고 하단을 이으면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요 원뿔령 안에서 이렇게 지금 점차 이 파동이 잦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일 때도 그렇고 전체 주가지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한 지점에 이렇게 모아질 때는 위든 아래든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이런 말씀 예전에 많이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종합지수 그래프가요. 딱 이 원뿔령으로 돼서 가운데 이렇게 파동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폭 변동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읽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분봉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가 싶다가 종가에 이렇게 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아주 적었지만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끼고 어제하고 또 내일하고 이틀이 이렇게 쉬는 날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근 3일간 이렇게 추세를 분봉으로 이거 10분봉이거든요. 이렇게 그어 보면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계속해서 3일 동안 밀리면서 끝나는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매도자 우위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은 매매에서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매수 주체별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9,9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조 샀다고 보면 되겠죠. 거래소에서만 1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빠지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개인들 패턴은 많이 빠지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요. 올라가면 또 단타로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장이 빠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단기 매수로 이렇게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매도 우위, 기관이 7천억 매도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특히나 기관들이 오늘 7천억 매도 우위한 게 눈에 띕니다. 거래소는 여전히 3천억 매도 우위하면서 매도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를 여전히 180만 주 매도 우위입니다. 하루도 그 매수 우위가 되지 않고 근 한 달간 삼성전자는 꾸준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살짝 매수 우위하다가 다시 오늘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봐도 외국인들은 대부분 종목에서 매도 우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기관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는데요. 오늘은 또 기관들도 매도 우위로 외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자금 모아놓은 거죠. 52조입니다. 근데 전일에 54조였는데 다시 2조 정도가 살짝 줄었어요. 그래프를 보면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근 한 9조가량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한 4조가량 늘었었어요. 며칠 동안에. 그랬다가 다시 2조가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그래프로 봤을 때 개인들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좀 관망하고 있고 그나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짧게 그날 사고 파는 단타 매매에 치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고객 예탁금을 놓고 봤을 때는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 자금은 17조 5천억이니까요. 절대금액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신용들을 많이 쓰고 있다. 신용으로도 지금 단타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수금 9,420억인데요. 미수금을 여전히 1조 가까이 쓰고 있다는 것은 꾸준히 단타가 계속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지 않는다. 시장이 질이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제 약간 주춤했습니다. 마이너스 0.4%니까 주춤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다우지수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추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 시장은 대단히 좋은 모습이다. 나스닥도 이렇죠. S&P 500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 뚫고 상승세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그동안에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는 바닥에서는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니케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한 이틀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에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대만 플러스 0.7%. 대만 시장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모양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독일 마이너스 0.5%. 독일이 이렇게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프랑스, 독일보다는 못하지만 전체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중국 시장인데요. 상해가 9월 30일 날 하루에 8.05% 올랐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이런 모습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8% 오르는 시장은 굉장히 드물죠. 개별 종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지금 최근에 그 부양책 내놓은 것들이 아주 시장에 잘 먹히고 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게요. 정책 당국자 그 얘기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 그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마 유례가 없었던 상승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생 홍콩 지수는 오늘 또 5.9% 올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각각 그래서 전례 없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부양책, 돈을 풀겠다 하는 이런 게 그대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번에는 약발이 잘 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는 조금 반응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요. 요 며칠은 또 매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곁드립니다. 종목 말씀드릴 텐데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띄는 종목도 별로 없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존비지오는 내용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더존비지오는 내용들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한 1,000원 정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요 추세선 바닥은 유지가 될 것 같다. 요 추세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 추세 하단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선인데요. 오늘 이 지지선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지지선을 좀 지켜줬다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더존비전에 대해서 리포트가 지금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존비전에 대해서 꾸준히 잘 해나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요. 실적이나 또 신사업이나 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제4 인터넷 은행 요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 추세선 바닥에서는 다시 조금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매수세들이 오늘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추세선 바닥 요 지지선을 유지해 준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굳이 하나 더 보자고 그러면요. 요 빨간 선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 심리선. 요 21선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죠. 이제 추세선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게 오늘은 딱 이렇게 유지가 됐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도 주포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주포가 그래프까지도 봐가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음에는 중장기 투자로 마음 편히 그냥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종목, 대표 종목으로 제가 방산업체들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요. 현대로템을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래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죠. 최근에 며칠간 음봉들도 나면서 매물을 좀 바꾸는 있지만 여전히 이 추세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가 될 때는요, 파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더구나 이제 현대로템 같이 방산업종은 앞으로도 꾸준히 호재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여전히 추세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오늘 마이너스 10원이니까요. 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어제 오늘 이제 20원, 10원 빠졌으니까 약간 조정을 아주 이쁘게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수급에서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9월 27일 날 외국인들이 60만 주, 기관이 20만 주, 어제는 외국인들이 12만 주, 기관이 5만 주 이렇게 매수 우위해 줬어요. 오늘은 또 살짝 팔았는데요.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다. 여기 좀 눈에 띈다. 이런 금년 실적이 이제 추정치 나오는 걸 보면요.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런 흑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여전히 한 1년 동안 요 횡보 정도 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로 봤을 때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한 정도지 흑자 전환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아마 그런 시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쌍끌이로 매수하지 않나.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좀 들어가 볼 만한, 이렇게 매물대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요 매물대를 지금 살짝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몸이 좀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도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좀 답답하죠. 탄력도 굉장히 약하고 주식하면서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을 이제 넣는다고 그러면 SPG 정도를 포트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사놓고 좀 기다려 보면 어느 땐가는 또 한번 좀 수익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성격의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 팔 필요는 없다. 가격으로 봤을 때 로봇주 중에서는 SPG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넣어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용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회원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해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JLK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39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근 한 6, 70만 주 매수 우위했다가 그 절반가량을 오늘 하루에 이렇게 매도 우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2% 하락인데요. 어제 11%가 올랐다가 오늘 9%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제가 이제 JLK는 물론 실적으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성, 또 JLK가 가진 뇌질환 관련해서 그쪽에 어떤 특화된 기술 수준, 또 북미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거, 또 회사에서 이제 그 자기들 매출액이 지금은 뭐 몇십억 단위지만 한 2, 3년 후에는 3천억, 5천억 정도도 매출액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국내에서 그 뇌질환 요 치료비하고 그 진단 그 치료비하고 미국에서 그 치료비가 엄청 차이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진출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어떤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JLK에서 얘기하는 매출액이 몇 년 후에 지금보다 뭐 몇백 배 이렇게 좋아질 거다 하는 얘기도 빈말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오늘 이제 어제 오른 거를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보면 좋지가 않지만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저는 항상 요 JLK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리죠. 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평소 거래량 대비했을 때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가지고 대량으로 매집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이렇게 보면 근한 반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오른 게 없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요 가격대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회사인데 어느 만큼은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닥권에서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주식이다. 오늘 외국인들이 39만 주를 팔았는데 그동안에 산 것에 비하면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 물량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음봉은 길쭉하게 났지만 이렇게 보면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전히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좀 수상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팔 주식은 아니고요.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런 주식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저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손절매할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요. 전체 시장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체만의 어떤 증시 내부 지표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시장 영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시장이 아마 유례가 없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 며칠 동안에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경기 부양책 얘기가 상당히 강력하고 또 그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쪽에서 그거를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것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돈들이 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프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고점 이렇게 이어보고 저점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뿔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원뿔령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점차 이렇게 잦아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원뿔령 안에서 변동폭이 이렇게 잦아들 때는 그 모아지는 지점에서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폭 시장이 변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중국 시장도 대단히 좋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만 밑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강한 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수급으로 보면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예를 CME 잔고 같은 거는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MMF 쪽도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 주식시장 쪽으로 아직 좀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자금, 증시를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자금은 굉장히 넉넉하다. 그런 것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조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장 아닌가, 빠질 때 들어가도 되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하루 쉬고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